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신다면 그 또한 상처받은 다른 영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잃고 후회하기 시작하는 그 정확한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눈물을 흘리거나 매달리거나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후회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침묵할 때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 없이도 온전히 당신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공급원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후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후회와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그들의 후회는 진정한 상실감이나 깊은 정서적 애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력의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조종하고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마음대로 지휘하는 능력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의 후회는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그들은 어떤 상실감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버리기 전에 먼저 상대를 버렸다는 생각에 부풀려진 권력감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너무나도 쉽게 통제했던 그들의 개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관계의 힘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먹이로 삼던 감정적 혼란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직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 관계의 통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감정적 지렛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살피며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씌운 역할을 거부하고 이것은 그들의 연약한 자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있던 자리에 생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과의 다툼, 당신의 눈물, 당신의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그들은 무력감과 무관함을 느끼며 자신의 초라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후에는 슬픔이나 반성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 혼란 또는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후버링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청 메시지를 보내
당신의 반응을 떠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그들은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희미한 불꽃은 맹렬한 후회의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때 그들의 자아를 부풀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자아를 위협하고 산소처럼 통제력이 필요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깨달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서 한때 지배했던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이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그들의 거울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깨지고 뒤틀린 내면의 모습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위해 해주었던 역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대를, 관객을,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존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온전한 척하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잃고 후회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손아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그들의 뒤틀린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멈췄을 때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세장을 훌쩍 넘어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단 한 가지, 바로 통제력을 되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 죽고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이 왜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무기이고 당신의 반응은 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 중 하나가 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과 혼돈, 인정을 먹고 사는 감정적 조종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칭찬하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 그들은 여전히 당신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의 게임, 모욕, 미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이 메시지만큼 나르시시스트의 후회를 깊이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침묵은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것, 즉 무관함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감정적 공급을 갈망하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내면의 공허함과 직면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주의를 맴돌게 함으로써 내면의 공허를 피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완전히 물러설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을 무시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조종과 혼란의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거나 그들의 왜곡된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이 기획한 모든 연극은 무너져 내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객이 필요한 배우입니다. 막이 내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의 자아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후회가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 방식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침묵은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얼마나 해로운 존재였는지 깨닫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후회라는 가면을 쓴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떠보고 심지어 사과를 하면서까지 여전히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들의 후회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문이 마침내 닫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단지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착취했던 감정적 연결의 상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눈물, 분노, 혼란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반응들은 그들이 여전히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이 치유되었거나 치유 중이며 설명하고 증명하고 희망하는 것을 끝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후회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극적인 퇴장이 아니라 조용하고 강력한 사라짐으로 그들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침묵은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온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혼돈 대신 그 평온을 선택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 이상의 것을 잃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했던 사람에게 접근할 권리를 잃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후회가 시작되고 당신의 진정한 자유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바로 당신의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을 버렸다고 믿거나 당신이 기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재건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평화로워진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우월감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들을 더 필요로 한다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번창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거짓된 중요성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얽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당신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그들 없이는 길을 잃고 다시 온전해지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쫓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빛나고 웃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부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이는 그들의 자아의 기초를 흔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발전이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장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그들이 묘사하려 했던 약하고 부서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그들이 억누르려 그토록 애썼던 당신의 힘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부인할 수 없으며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빛,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는 모두 그들이 비밀리에 두려워했던 것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보다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조종 아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져 당신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버전의 당신, 즉 그들의 수법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며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당신에게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도, 당신의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당신의 변화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훔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통제력을 영원히 잃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전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척하거나 변했다고 연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쓰라린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이 결코 당신을 부수지 못했고 단지 당신이 온전한 당신이 되는 것을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장 깊은 형태의 후회를 점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맨 앞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후의 성장은 단지 개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나를 정의하지 못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평화, 기쁨, 성공 속에서 당신의 삶 전체에 쓰인 그 메시지를 볼 때 그것은 어떤 공급으로도 덮을 수 없는 상처를 그들의 자아에 남깁니다. 바로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폄하하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넘어 성장했고 그들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잃고 후회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그들이 급하게 찾아 나선 새로운 공급원이 당신만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 누구라도 자신의 우월감을 비춰주고 자아를 먹여 살리고 숭배하는 팬이나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별 직후 때로는 관계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새로운 관계로 뛰어듭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불안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급원은 당신이 주었던 것을 똑같이 주지 못합니다.
존경은 억지스럽고 통제는 더 어려우며 기대했던 감정적 희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맺었던 관계의 역학을 새로운 사람과 똑같이 재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가 시간과 조종, 감정적 길들이기, 가스라이팅, 그리고 수많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순환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아직 당신처럼 부서지거나 훈련되거나 트라우마 유대로 무기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동일한 감정적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은 그들의 침묵 공격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쳐버리기 전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감탄이나 경외심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조용하고 실망스러운 순간에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애틋하게가 아니라 후회스럽게 말입니다. 당신은 조종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더 꾸준히 먹여 살렸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비록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더라도 꾸준한 감정적 반응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과 마주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좌절하고 지루해하고 불만스러워합니다. 이 후회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존심의 상처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체품이 이렇게 수준 이하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은 대체 가능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제공했던 것이 그렇게 쉽게 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낚았는지,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비틀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행동에 변명해 주었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당신을 폄하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당신이 인정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당신 주위를 맴돌며 재결합을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화해나 책임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급원이 완전히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지,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을 거친 당신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귀환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그들의 환상이 깨지고 있으며 새로운 공급원이 그들이 갈망하던 자아 만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신호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후회는 마음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자아, 통제, 그리고 숭배받고 싶은 끝없는 욕구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한때 그것을 제공했던 사람을 잃은 것을 후회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강하게 다가오며 종종 그들이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됩니다. 당신은 단지 또 다른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대체할 수 없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개임을 꿰뚫어 봅니다. 조종의 패턴과 거짓된 매력, 감정적 개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작업을 시작했고 경계를 설정했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들을 넘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는 순간 그들의 후회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그들의 조종을 꿰뚫어 보면 마법은 깨지고 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각성은 비록 그들 자신에게만이라도 그들을 폭로합니다. 한때 그들의 손가락에 감겨있던 사람이 이제는 명료함, 힘,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걸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종류의 후회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통제력의 상실, 조종의 실패,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쓰라린 진실에 뿌리를 둔 후회 말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과 당신이 이뤄낸 성장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의 힘입니다. 그들의 혼돈 속에서 당신의 평온을 찾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디 당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길, 당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자유가